안녕하세요. 저는 놀이치료사 청소년 상담사로 한 7년 정도 일하고 있는 상담사 최종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대학교를 먼저 졸업했고 상담사로 경험했던 학교 선배로 놀이치료사라는 진로에 대해 또 직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한 이 영상은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아동 상담의 길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럼 놀이치료사의 길이라는 소재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둘로 나누었고요. 진로 탐색으로서의 놀이치료사와 직업 탐색으로서의 놀이치료사로 나눠봤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저를 먼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96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또 졸업을 했습니다. 14년 뒤에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아동상담으로 입학하고 또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하이토닥 아동발달센터에서 놀이치료사와 양육상담사로, 과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놀이치료사로, 마이스토리 동대문센터에서 놀이치료사와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로 탐색으로서의 놀이치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아동상담이라는 진로 탐색 과정을 적어보았고, 놀이치료사라는 진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나와 맞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상담사가 생기는데 여기 이 사진에 있는 분이 가족상담사 사티어라는 분입니다. 이 글귀는 사티어의 나의 자존감 선언에 있는 말입니다. 나는 나이며 나는 괜찮다 라는 문장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를 입학했고 여러분처럼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을 탐색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해서 입학했습니다. 아동가족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서 그 당시에는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전공을 선택하고 또 학업을 했지만 전공과는 다르게 졸업과 동시에 증권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람의 길은 다양하고 또 다양한 경험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고 증권회사에서 직원부터 주임, 업무팀장을 하며 5년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문회사와 건설회사에서도 각각 2년씩 더 근무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년이라는 직장 생활이 쉽지는 않았고 또 업무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결혼과 아이를 출산한 후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아동상담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시작한 이 상담이라는 학업은 아이들이 좋아서 선택했던 대학교 전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열정을 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결혼 후 열정적으로 싸웠던 나의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많은 배움이 되었으며 또 나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었던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 스스로 놀이치료사를 꿈꿨던 이유를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아이들이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내가 선택해서 일할 수 있었던 나를 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때는 9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이라 일주일에 딱 3번 정도만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늦게 대학원에 들어간 것만큼 열정도 있었지만 놀이치료사가 되기 위해 아동상담사 3급과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을 대학원을 다니면서 취득했습니다. 이 자격증은요, 아동가족학과 대학교를 졸업하는 분들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니 대학교 졸업하시거나 예정자인 분들은 꼭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국가 자격증이니 저처럼 상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 드리는 자격증입니다. 그 외에도 학회 활동을 했으며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놀이치료사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또 폴리어학원 집단 프로그램에서 코리더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놀이치료사로 일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는요, 보다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했고 복지관, 초등학교 발달심리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심리센터에서 놀이치료사와 청소년 상담사, 양육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상담사, 놀이치료사가 된다는 것은 대학교 전공이 우선입니다. 대학교 전공 이후 대학원 전공도 필요하고 또 꾸준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회 활동과 상담 자격증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놀이치료사가 되면 병원이나 상담센터, 아동발달센터와 같은 사설심리센터, 복지관, 초등학교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집으로 방문하는 홈케어 같은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놀이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놀이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제가 일했던 혹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놀이치료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놀이치료사가 하는 일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놀이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바로 이분 게리 랜드레스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아동중심 놀이치료 전문가입니다. 그는 새는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헤엄치며 아동은 놀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해요. 그래서 성인은 언어로 상담을 하지만 아이는 놀이를 통해 상담을 합니다. 놀이치료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놀이치료란 놀이를 통해 행해지는 심리치료로 만 2세에서 만 12세의 아동들이 대상입니다. 제가 놀이치료를 쭉 해봤던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나이로 5살, 6살, 7살, 초등학교 저학년 이 아이들을 가장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놀이치료는 아이들과 40분 정도 놀이치료를 한 후 10분 부모 상담을 합니다. 자, 놀이치료실을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놀이치료실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고요. 놀이치료실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4m, 4m 혹은 3.5m, 4.5m 정도의 크기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안정감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이나요? 자, 이렇게 놀이치료실을 봤고 이곳은 개인 상담실입니다. 한쪽은 제가 일했던 곳이고 한쪽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개인 상담실 사진입니다. 이곳에서는 놀이치료사에게는 초기 상담이나 놀이치료를 끝나고 난 10분 정도 부모 상담을 하는 장소입니다. 혹은 임상심리사들이 종합심리평가와 해석 상담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는 청소년 상담이나 성인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놀이치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놀이치료사란 아동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부적응이나 발달상의 문제를 놀이라는 매체를 통해 원인을 평가하고 진단 그리고 치료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요즘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놀이치료를 많이 알고 계세요. 놀이치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 사진도 너는 내 운명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이은지 씨의 딸의 놀이치료하는 모습입니다. 놀이치료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시죠? 놀이치료사의 일과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동영상 편집 기술이 조금
출중하지 못해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진이라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놀이치료사의 일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놀이치료사의 일과가 모든 놀이치료사들이 이렇게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놀이치료사의 일과는 본 센터, 해당 센터나 또는 놀이치료사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TV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던 놀이치료 모습들의 사진으로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호자가 상담을 신청을 하면 아동의 주호소 문제를 중심으로 접수 상담이나 초기 상담지를 작성합니다. 주로 부모님들이 상담지를 작성해 주시고 상담센터 담당 직원이나 행정실장님이 상담 일정을 잡아줍니다. 놀이치료사는 보호자가 쓴 자료를 읽고 초기 상담을 하며 혹시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부모님께 권유해 드립니다. 이렇게 초기 상담을 통해 아동을 관찰하고 심리검사 결과가 나오면 심리검사 자료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놀이평가를 하는 경우에 아동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또 기록을 통해 아동을 진단하고 놀이치료의 방향을 계획하고 일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동을 만나 놀이치료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놀이치료는 40분 정도 놀이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치료가 끝나면 부모와 10분 정도 상담을 합니다. 부모와의 상담은 상담사마다 상담 내용은 다른데 저는 대부분 주로 상담에 대한 피드백과 상담에 필요한 질문과 응답의 시간 혹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상담실에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나 처음에 분리불안이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는 놀이치료실에서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놀이치료와 부모 상담이 끝나면 상담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요즘은 센터 내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있어 컴퓨터로도 이렇게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상담 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이치료사들이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센터에서 놀이치료사들의 일은 대부분 아이들을 만나서 놀이치료를 하고 부모 상담을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놀이치료사는 센터와 계약을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주변에 놀이치료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보면 주 5일 정도 근무하시고 일반 회사처럼 뭐 4대 보험 이런 가입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양육하고 또 저만의 시간을 사용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주 2일 정도를 근무했고 조금씩 커가면서 주 3일, 현재는 주 4일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상담이라는 학업은 개인적으로 성장이 되기도 했지만 직업으로서는 여성으로서의 커리어를 쌓고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20살에 여러분이 전공과 진로 선택이라는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30대 후반에 나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